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성영석입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 지난 7월 초에 첫 방송 시작해서 각 분야 최고의 기술로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의 강소기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 뵀던 그 강소기업의 대표분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청년 못지않은 패기와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축 설계 분야 소프트웨어 세계 1위 기업 마이다스 IT. 세계 110여 개국으로 수출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마이다스 IT는 기술력은 물론 사람의 관계와 소통을 생각하는 경영방침까지 세계 1등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마이다스 IT 이형우 대표. 포장산업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자동 포장기계 기술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강소기업 리페. 거기서 그거 하지 말고 이리 와서 이 일을 해. 이 일을 해가 그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자동 포장기계 전통의 강자 리팩의 이일의 대표. 금속 가공에 사용하는 절삭 공구. 그중에서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절삭 공구 엔드밀 분야의 세계 1위 기업 YG1. 절삭 공구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산업계에서 정말 보배죠. 절삭 공구로 세계를 뚫어나가는 YG1의 송호근 대표.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또 다른 눈 CCTV. 아이디스는 70년 동안 정체됐던 CCTV 산업에 최첨단 기술력으로 도전해 성공했다. 프리미엄 마켓, 고부가 가치를 원하는 상위 마켓을 타깃으로 또 CCTV의 미래를 말한다. 아이디스 김영달 대표. 4명의 대표가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함께해 주실 대표분들을 소개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형우 대표님, 또 이일의 대표님, 또 송호근 대표님, 김영달 대표님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1회 때 뵙기 때문에 참 엊그제 뵌 것 같은데 이렇게 참 벌써 그렇습니다. 세네 달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마이다스 IT. 요즘은 또 어떤 건축물에다가 마이다스 IT의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되나요? 예, 이 브루스 칼리파 세계 최고층 빌딩은 이미 이제 마이다스로 설계가 되었죠. 그렇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 해발 1km가 되는 킹덤 타워라고 하는 세계 최고층 빌딩이 또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 그 마이다스가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러다가 웬만한 건물은 다 마이다스겠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는. 국내에는 99% 이상이 마이다스로 설계가 되고 있고, 해외도 주요한 건물들은 대개 마이다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리팩의 이일의 대표님. 지난번에 뵀을 때 보트 파우치 자동 포장기계 개발하고 계셨죠? 예. 보트 파우치는 이제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속도라든지 정밀도가 그 유저들의 그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런 상태로 출시해가지고는 성과가 좋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그 기초 시험은 다 끝났고요. 네. 금년 말쯤은 기계가 완성이 되고 내년도쯤에는 일본 기계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기계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일의 대표님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완벽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우리 송호근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야, 저 지난번에 그 방송 보고요. 이 선상 파티 하셨잖아요. 그 해외 각국의 바이어들이 배 위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가 되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분들 아직 배에 계신 건 아니죠? 네네. 잘 돌아갔고요. 저희가 이제 수출이 한 75%이다 보니까 그때도 한 41개국에서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YG 패밀리가 된다는 우리 가족같이 지내고 서로 간에 알게 되면 그분들이 이게 올림픽 하는 게임 같이 느끼고 정말 친해서 서로끼리 좋은 점들을 배우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이디스의 김영달 대표님. 더 젊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요즘 또 새 제품 올해 초에 이제 저희가 그 4K 비디오, 그러니까 고해상도 카메라 라인업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개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좀 어두운데
깜깜한 데서도 이제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적외선을 이용한 카메라 개발하고 있고요. 정말 끊임없이 개발을 하십니다. 예. 네. 근데도 이렇게 얼굴은 더 젊어지시는 거예요. 개발은 제가 안 하나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오늘 모신 네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분은 모두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할 것 같지 않은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져서 고생의 고생을 이겨내시고 세계 최고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아이디스의 김영달 대표님은 1997년에 CCTV 사업에 뛰어드셨어요. 이미 시장이 있었죠. 제대로 형성이 돼 있는 네. 거기에 뛰어드셨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이제 학생 창업을 그렇죠. 하던 시기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인턴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금방 했어요. 그럼 무슨 아이템 할까? 네. 이거 가지고는 한 1년 넘게 고민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CCTV가 한 30, 그 당시에 30년이니까 지금 한 50년 그렇죠. 넘은 시장이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장비가 아날로그 장비였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말에 저희가 디지털 제품을 세계 최초로 내놓으니까 이제 저희한테는 찬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CCTV 선정하면서 그 한 1년 프로토타입 만들고 그다음 시장 분석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참 기술력 하나, 아이디어 하나만 믿고 완벽하게 거의 이 뚫고 들어갈 틈이 없는 시장에 도전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송호근 대표님도 또 만만치 않으시죠. 예? 34년 전에 절삭공부. 네네. 예. 사실 제가 시작하게 된 건 한 5년 동안 이런 계통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한국 시장이 전부 독일제하고 일본산이 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그만 분야지만 이 하나의 절삭공구의 엔드밀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한번 쳐다보자. 그래서 100% 수출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수출로 시작한 이유는 해외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내수 경쟁력도 있다고 생각해서 내수는 4년 후에 진출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나가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때 29살 때니까 그냥 용감했죠. 이 도전 정신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리팩의 이일혜 대표님. 포장 불모지였어요. 한국. 그렇죠? 그런데 역시 또 도전하신 겁니다. 모든 산업이 불모지인 상태에서 포장 기계를 판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대충 만들어도 팔렸습니다.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선진국 기계를 단순히 카피해서 상품화되는 과정은 대한민국은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 개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리팩의 연구 개발 인력이 지금 30명입니다. 30명 예. 됩니다. 전체 직원은 비율로 따지면 110명인데 그렇죠. 아직도 한 10명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 역경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습니다. 깨닫고 계시는 거죠. 마이다스 IT도 만만치 않았죠. 초기는. 그렇죠? 마이다스는 이제 후발로서 그 레드오션의 이제 시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네. 아마 크게 한 세 가지를 집중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용자 편의 기능을 아주 보강을 한 기술적인 전략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이제 모색을 하면서 현지화의 맞춤형 전략. 그리고 결국 기술이나 어떤 사업도 이 사람이 바탕이 되는 것이니 이 사람 중심의 어떤 인본 경영을 한 게 마이다스 IT가 초기에 그런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을 개척을 하는 그런 아마 그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자랑하실 수 있는 시간. 요거는 우리가 세계 1등이다. 그 절삭공구의 엔드밀 분야에선 저희가 지금 생산량 세계 1위고요. 세계 1위죠. 계속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2040년에
US 달러 한 50억 불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 모든 저작공구 분야의 1등이 돼보자, 글로벌 1등이 돼보자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드밀 현재 1위고 네, 한 10년, 20년 후에는 저작공구 모든 분야에서 전체 절삭공구 1위. 네. 가능하죠? 아니, 가능하죠. 이 자세 좋습니다. 네. 자, 이거 분위기 좋은데요? 자, 달고 볼게요. 우리 김영달 대표님. 네. 그 아이디스가 이제 창업될 때부터 목표를 했던 게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작지만 강한 기업들 같은 기업을 국내에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기술로 만든 제품을 글로벌 넘버원 하자.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1등을 했어요. 그렇죠. 했죠. 그래서 1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가 뭐냐? 이제 2017년 그러니까 창업 20주년 될 때 1조 기업이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각 분야에 한 5개 정도의 세계 1등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지금 목표로 있습니다. 네. 우리 리팩 어떻습니까, 이래 대표님?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급대식 자동 포장기, 그거는 일본이 저희보다 30년 정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일본에도 그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허점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일본을 넘어설 수 있지 않느냐. 일본 넘어선다는 것은 세계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0년 내로는 일본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자, 마이다스 IT. 뭐가 1등입니까? 예, 지금은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마이다스 IT가 세계에 7년 전부터 1등이죠. 7년 전부터 1등입니다. 네,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예, 뭐 그래서- 이미 1등인데 그걸 새삼스럽게 물어보냐 이거죠? 예, 그 현재 뭐 거의 주요한 세계적인 건축물들은 마이다스로 설계가 되고 있고, 그렇죠. 또 콜로세움이나 또 이런 그 아주 세계 문화유산 보존에도 마이다스가 최고의 소프트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그런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이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기술을 좀 그 의료 분야나 인간의 건강을 돕는 분야로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등이 되기까지 어디에서도 할 수 없었던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자, 이제 초기 이야기도 여쭤봤고 또 세계 1등인 것도 자랑도 한번 해보셔라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방송됐던 강소기업의 힘이다 해서 좀 아쉬웠던, 더 듣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바로 역경을 맞이했던 당시의 이야기. 정말 네, 제가 처음에 엔드밀을 만들 때는 기술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열심히 만들고 제가 해외 첫 출장을 43일 동안 갔다 왔는데 선적하려고 이미 물건이 한 23,000불이 그때 이제 그 통관까지 됐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 결함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들이 보낸 샘플 보고 했는데 거기에는 맞는데 그 미국 스탠다드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LC도 받아놨겠다. 내고하면 되는데. 한 며칠을 잠을 못 자면서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걸 보내면 내 신용이 다 가는구나. 그래갖고 그때 망할 것 같더라고요. 첫 선적이 23,000불인데 저희가 첫 해 25만 불을 팔았으니까요. 그때 직원들이 품질에 대한 느낌을 정말 알았어요. 그러고선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렵게 지냈죠. 근데 이제 제가 부친을 설득해서 그 댁을 담보로 해가지고 아이고. 그 자금을 이제 구워가지고 간신히 넘어갔습니다. 삐끗하면 그냥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망했죠. 뭐 네. 그 후의 시련들은 뭐 그렇죠. 시련이 많을수록 견디기는 점점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성이 이제 생겼고. 네, 우선 겁을 들래요. 그렇죠. 그 참 중요한 얘기신 것 같아요. 1980년대 사업 초기 시절 송옥은 대표가 품질과 신뢰를 고수한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하게 성장한 YG원. 세계 공구업계의 강자로 키워낸 원동력은 최고의 인재와 기술력. 그리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기업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이제 리팩의 이일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리팩의 출발은 사실 선친께서 아버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때 이제 저희는 그 군산에 살았는데 그때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완전히 도산을 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나무집 창고 조그마한 창고 하나 빌려가지고 아버지는 영업하시고 저는 그 제조를 하고 두 사람이서 아주 그 했는데 자주 하던 말씀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토끼를 잡을 때 토끼를 잡더라도 호랑이를 잡는 것 같이 신중해라. 그러고 일단 결정했으면은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포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자주 하셨고 그때 다 옳은 얘기인데 그게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걸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지금 생각하면은 저한테 그 역경을 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생각하면은 제가 하는 일하고 제 적성하고는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역경을 헤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제가 회사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그 IMF 시절 참 얘기가 인상에 남았거든요. 예, 예. 갑자기 이제 오다가 끊어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팀을 짜가지고 전국을 순회했는데 그것이 그 부르지도 않은 AS맨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고객들이 아주 감동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그 다음에는 주요 고객으로 연결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제 뭐 청소고 TV도 보고 뭐 이런 답답한 중에도 우리 연구소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만드는 게 없고 파는 게 없는데 그 급여는 어떻게 충당을 하셨어요? 좀 저 부채도 좀 지고 빚도 지시고. 그 뭐 여기저기 모자란 것은 좀 채워놓고 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뭐 혼자 눈물이 나죠. 우셨죠, 그죠? 그렇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참았죠. 그 가장 힘들 때 누가 제일 생각나시던가요? 어머님의 그 초기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제 남 돈을 빌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 저희는 어렸기 때문에 그런 걸 주선할 수 없었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야 이게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머님을 또 고생시키겠구나 하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뭐 없던 힘이 다시 솟아나고 그랬습니다. 어머님 생각하면. 네. 이일의 대표가 기술 개발에 전념하며 리팩을 정상의 기업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헌신이었다. 마이다스 IT의 이영우 대표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예, 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죠. 예, 그런데 지난 시간 이제 회사를 창업을 하고 가장 힘든 점은 그때가 아마 이 창업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직원들 동료들의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직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가냐라고 했더니 일이 너무 많고 아무리 벤처라 하더라도 벤처 정신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 불평이 많고 그래서 뭐 좀 더 나은 대기업으로 옮기고 싶다. 이제 회사가 힘들어서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으로 떠나는 이유는 회사에서 자신의 미래를 비전을 기대할 수 없어서 떠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구성원들에게 어떤 비전을 공유를 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제 속에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던 삶의 철학이나 어떤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그걸 동료들과 같이 공유하는 작업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힘든 순간을 겪으며 이형우 대표가 깨달은 것은 사람의 소중함이었으며 바로 그것이 마이다스 IT의 기업 정신이 되었다. 그 얘기 참 좋습니다. 회사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봄으로써 떠나는 이유까지 알게 되는. 그렇습니다. 긍정의 답은 긍정에 있지 부정의 반대가 긍정은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한 10대여섯 분의 CEO분들을 만났는데 유일하게 위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신 분. 그렇게 제가 끝까지 여쭤봤는데도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이제 한 7년, 8년 사업하면서 이제 돌이켜 보면 일단 운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배님들 얘기하시던 뭐 IMF 그때 저는 창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얻어맞을 게 없었어요. 그냥 판 게 없으니까 제품이. 그냥 열심히 이제 그 연구개발만 하면 됐는데, 근데 초기에 이제 굉장히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제품을 기획하고 한 1년 동안 준비한 다음에 창업을 하고 그 제품을 만드는데 또 한 1년 정도 들어갔습니다. 혼자 이제 배낭 메고 미국에 전시회를 갔습니다. 그 시큐리티 전시회. 처음 가보는 거죠. 그쪽에 그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하고 연계가 돼서 정말 운 좋게 그쪽 그 세계에 있는 그쪽 시장에 있는 메이저 컴퍼니들, 그 주된 기업들의 사장, 부사장 그리고 아니면 제품 기획 담당을 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로 그냥 빠르기, 감기 이것만 하다가 완전히 지금 CSI에 나오는 그런 제품이 딱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뭐 신나 있었는데 딱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우리 경비원 본 적 있니? 이러는 거예요. 경비원을 본 적 있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네 경비원은 그 당시에 컴퓨터가 일반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 상에 더블 클릭을 한 손이 얼마나 큰데 이걸 어떻게 더블 클릭을 하고 컴퓨터 상에 그 복잡한 메뉴를 어떻게 다루느냐. 경비원들은 이거 못 다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이 최첨단이지만 이거를 쓰는 사람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주문이 안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야 이거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경쟁이 치열한 세계 보안기기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아이디스. 영상장치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통합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며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제 어떤 기업인으로서의 어떤 위기 내지는 그 고통을 극복한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사람, 뭐 한 집의 아빠,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뭐로서 뭔가 좀 힘들게 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 서로들 좀 이렇게 공감 가실 때는 이렇게 좀 함께도 좀 얹어주시고 뭐 그런. 사실은 그 어떤 나름대로 성공한다는 거는 가족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땐 잘 모르고 하나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데 딸은 좀 10년 차이라 제가 졸업식을 다 갔는데 아들들은 졸업식이 4번씩 있더라고 대학까지요. 8번 중에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바삐.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4번 해외 출장을 나가고 제 마일리지가 한 550만 마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집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제가 97년도 IMF 때도 그래서 집에서도 너무 출장이 잦다. 근데 저는 출장을 안 가면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한 달에 반 이상은 해외로 출장을 다닌다는 송호근 대표. 바로 이런 행동이 Y지원을 글로벌 기업으로 고객의 믿음을 쌓아온 힘이 되었다. 세계 1등 기업이 되기까지 기술 개발과 사업 운영에 매진한 강소기업 대표들. 이들의 가장 든든한 응원군은 바로 가족이었다. 그 옛날에 저 이제 포스코 이제 다니던 시절에 저는 이제 그 구조 설계를 하는 기술자로서 이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가 없는 겁니다. 하드웨어도 없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하드웨어 사주세요 하니까 한 6개월은 걸려야 된다. 그럼 6개월을 놓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돈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전 직장에서 퇴직을 할 때 나올 때 받았던 이제 퇴직금이 예, 한 300만 원 정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0만 원을 빼내 가지고 3분의 2를. 예,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대기업에서 만드는 PC는 없었고 그냥 그 이 일반 조립을 해서 보급을 하는 PC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대를 사고 작업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몰래 예, 전세 계약서를 이제 빼내 가지고 어머머머. 그 소프트웨어를 파는 이제 회사에 가서 이 전세 계약서를 좀 맡아 놓고 소프트웨어를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빌려와서 구조 설계 업무를 하는데 네. 그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불편한 겁니다. 예, 저는 좋은 소프트웨어로 샀는데 그래서 뭐 외국에서 기술 지원 받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네. 그래서 개발하는 게 더 낫겠다. 그 해서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된 게 마이다스의 초기 개발 단계였습니다. 아니 그럼 그 전세 계약서 이렇게 꺼낸 거는 알고 계세요, 사모님이? 아마 지금도 모를걸요. 예,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면 예, 상당히 곤란한. 지금은 뭐 잘 되셨으니까 뭐 다들 이런 게 있으시구나. 예? 저는 31살에 결혼했습니다. 31살이면 늦은 때인데 그때 또 회사로는 상당히 어려울 때였죠. 그 기반을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내한테 그 고마운 생각은 전형적인 이 현모양처형입니다. 부모님 간의 관계, 제가 장남이고요. 또 형제, 동생이 넷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융화 역할을 아주 잘 해줬어요. 그게 지금도 제가 그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같이 늙어가면서 이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들이나 같은 심지어는 창업 동기들한테도 사실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같이 100% 쉐어를 못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옆에서 꾸준히 이제 저를 지원해준 집사람이 가장 저한테는 은인이죠. 뭐 최근에 좀 잘못하셨나 봐요. 이걸로 점수를 좀 아, 진심이 느껴집니다. 예. 내 기업 공이 이 외국을 상대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국내 영업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예. 예. 얼굴색도 다르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기억들 좀 서로 한번 공유 좀 해보겠습니다. 짧게. 네. 사실 그 당시는 저는 국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릴레이션십 맺고 그렇게 하는데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이렇게 서양 이렇게 어드밴스된 컨트리들은 그런 논리가 잘 먹히는데 또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디벨로핑하는 컨트리들은 그 나라 문화, 역사, 그 사람의 습성 이런 걸 알지 못하면 똑같은 잣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데 맨 처음에 저희가 지사나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메일을 하게 되면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뭐 메일이 잔뜩 오는데 핵심이 없어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데도 멀리서 하면 잘 안 되는데 거기다 지사망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거기서 그러니까 믿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들 속으로 좀 네, 들어가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가격도 좋게 받을 수도 있고. 아, 거기를 그러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브라질 따내려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브라질 갔을 때는 네. 한 잠도 안 자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밤 비행기로 가서 한 20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날 또 밤 비행기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걸 몇 번을 반복해서. 아니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이고 지금은 가만 한 일주일은 있어요. 일주일 동안 고객들을 쭉 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멀리서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그칠 수도 있고 하는데 존재감이 있으면 믿더라고요. 믿으면서 가격도 좀 더 좋게 받을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네. 거길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 김영달 대표님 지금 끄덕 계시면 공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수출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쪽에 가서 아무리 뭐 이메일이고 뭐 이런 자료보다는 직접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딱 그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쪽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얘기를 해봤자 그래서 뭐 so what 그걸로 끝내요. 근데 이제 너희한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커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로 풀어나가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제일 멀리 가보신 게 어디입니까? 근데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일은 많이 했습니다.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나절 미국에서 한나절 그 미팅하고 런던에서 한나절 미팅하고 뭐 암스테르담에서 또 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미팅. 비행기 안에서 자고. 그렇죠. 그래서 그 레드 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밤에 하고 저녁까지 다 저기 같이 만찬을 하고 레드 아이로 이제 넘어가면서 비행기에서 자고 새벽에 도착하면 샤워하고 다시 미팅하고 이런 또 재밌습니다. 자, 우리 저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여러 이제 공통점들을 발견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역시 사람을 중요시하시고 앞으로의 우리 이 기업을 또 이끌어갈 주인공도 역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젊은 청년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희망을 갖고 사는지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봤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대한민국. 이 시대의 청년들은 날로 뜨거워지는 채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시를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개인의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이제 학벌도 많이 좀 중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도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와 갖가지 자격증 공부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좀 됐다 싶었는데 남들은 더 해놓고 이러니까 계속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막막하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하고 또 그거에 맞는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지원서를 쓰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얻는 데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무자들을 만날 기회도 적고 여러 가지 인재상을 볼 때 좀 새로운 경험이나 그런 측면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좀 너무 많은 능력을 애초에 신입사원에게 바라지 않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경력을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요즘 저 우리 청년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좀 안타까움도 있으시고, 그렇죠? 또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뭔가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 보면 또 용기가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고 이러실 텐데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들에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고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열정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는 차별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 인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 최고 그 실력이 좋은 엔지니어를 뽑는데 내가 지원을 하겠다. 하드웨어 인력을 뽑는데 하드웨어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내가 지원을 하겠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를 조금씩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몇백 명 중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기만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고 또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할 거다. 그렇죠. 네. 무엇이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면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취업이 내 잠재되어 있는 그 적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업인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만 된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미래는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기업에서 바로 오는 사람은 절대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퇴를 했다든지 뭐 중역을 했다가 뭐 1년이나 2년 쉬었다든지 또 그런 실형 겪은 사람이든지 또 제가 중간 간부를 쓸 때도 어디 대기업에 있다가 한 10년, 20년 자기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든지 그런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그만큼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쓴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했고
꼭 무슨 학벌이나 이런 것보다도 자꾸 대시해서 그런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행동한다 그러면 좋은 인재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채용 시장에서 마이다스 IT의 경쟁률이 500대 1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오기 힘든 회사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500대 1이라기보다도 1대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 마이다스 IT는 스펙을 전혀 보지도 않고 또 티오가 전혀 없이 이 마이다스 IT라고 하는 신데렐라 신발에 딱 맞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뽑고 있는 거지요. 열정, 전략적 사고력, 관계 역량을 내가 갖추었다라고 하면 그냥 마이다스 IT 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좀 바깥에서 볼 때 이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이게 엄두를 못 내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500대 1이 아니라 1대 1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노크를 해라. 네. 자, 오늘 저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기업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기쁨, 역경, 고난 뭐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아직도 뭐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강소기업이 더욱더 발전해서 세계 1등이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의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다양한 채소들 모두 작은 씨앗을 통해 자라난 것들인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는 우리 종자를 심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먹는 채소 셋 중에 하나, 심지어 즐겨 먹는 청양고추까지 모두 수입 종자로 키운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든 씨앗을 가지고 그 씨앗 시장을 개척해야 되거든요. 잃어버린 종자 주권을 되찾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기업, 국내 최다 유전 자원을 보유한 종자회사 아시아 종묘를 만나봅니다.